자, 제일 먼저 산화와 환원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산화 환원은 전기학의 아주 이제 기본적인 개념 중에 하나죠. 여러분 아마 다 잘 알고 있겠지만은 산화는 뭐냐? 산화수가 증가하는 것입니다. 전자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전자를 잃는 것이죠. 왜냐하면 전자는 마이너스 1가의 그런 전하를 띄고 있기 때문에 전자가 빠지면은 상대적으로 원래 이제 그 빠진 그 물질은 플러스 1만큼 증가하게 되겠죠. 이제 그것이 산화가 됩니다. 반면에 환원은 전자를 얻는 것이죠. 전자가 들어가면은 이제 산화수가 감소를 합니다. 왜냐하면 전자는 마이너스 1가만큼 더해지기 때문에 이제 산화수가 감소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산화와 환원은 동시에 일어난다는 그런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산화만 일어날 수 없고 환원만 일어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산화 환원을 3년기 반응이랑 비교해서 생각하면 이해하기가 좋습니다. 여러분 산끼리 반응할 수 있나요? 없죠. 또 염기끼리 반응을 못하죠. 하나가 산이면 다른 쪽은 반드시 염기여야 됩니다. 그죠? 그것은 또 동시에 반응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거 마찬가지입니다. 산화와 환원은 동시에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산화제, 환원제라는 그 물질이 있는데 산화제, 옥시다이징 에이전트죠, 그죠? 여기서 여러분 영어 표현에서 ing 붙이면은 이거는 어떤 능동적인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죠? 옥시다이즈드 ed가 붙으면은 수동적이죠. 그래서 산화제는 산화시키는 물질, 이거를 이제 간략하게 옥시던트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산화를 시키는 물질이니까 어때요? 어떤 물질이 다른 물질과 반응해서 다른 물질을 산화를 시켰어요. 근데 여기 위에서 산화와 환원은 동시에 일어나니까 어떻습니까? 그 자신은 환원이 되겠죠. 그죠? 이걸 이제 산화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산화제의 산화력을 우리가 이게 산화력이 강하면은 강산화제, 약하면은 약산화제, 그죠? 이제 다음에 이제 좀 이따 나오니까 그때 더 자세히 보기로 하고요. 또 마찬가지 논리로 환원제, reducing agent, 약해서 reductant 이렇게 합니다. 이거는 환원을 시키는 물질, 환원을 시키니까 어때요? 자기 자신은 산화가 되겠죠. 그래서 아주 간단한 한번 반응을 보였습니다. A와 B가 반응해서 A 플러스 되고 B는 마이너스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전자가 A에서 나와서 B로 갑니다. 이제 참고로 이 전체 반응에서는 이제 전자는 한쪽에서 나와서 다른 쪽으로 이동하기 때문에 이 전체 반응에서는 이제 전자는 표시되지가 않고 전자는 여기 없는 거죠. 그렇지만은 이걸 잘 보면은 전자가 분명히 이동했다는 것을 알 수가 이제 있습니다. 그러니까 A는 어때요? B와 반응해서 B가 마이너스 되죠. 그래서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A는 산화제입니까? 환원제입니까? 이것은 B를 환원시켰으니까 환원제가 되고 또 B의 관점에서 보면은 B는 A를 A 플러스로 이제 산화시켰으니까 산화제가 됩니다. 그래서 그 결과로서 A는 환원제로서 작동하니까 자신은 산화가 됐죠. 옥시다이즈드, 그죠? B는 뭔가 산화제니까 자기 자신은 reduced, 네, 이렇게 됩니다. 환원됐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A는 reducing agent, 환원제, B는 oxidizing agent. 근데 A는 전자를 어떻게 합니까? B로 이게 전자가 A에서 나와서 B로 가니까 A는 전자를 B에게 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일렉트론 도너라고도 표시하고 B는 전자를 받는 거니까 일렉트론 억셉터, 그죠? 이런 여러 가지 관점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산화하는 반응은 좀 특이하게도 반쪽 반응으로 나눠서 고려할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A에서 전자가 나오기 때문에 A는 A 플러스가 되면서 여기 전자가 나오죠. 또 B는 전자를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B는 전자를 받아들여서 B 마이너스가 되고 이것을 두 개를 합하면은 위에 나오는 요 반응이 됩니다. 이때 이제 B가 전자를 받아들이는데 이 전자는 어디서 유래했느냐? 바로 A에서 나온 전자가 B로 들어간 것입니다. 그래서 전체 반응 이 두 개를 더해 보면은 전자는 서로 상쇄가 돼서 전자는 표시가 되지 않는 것이죠. 그죠? 이것이 바로 가장 기본적인 산화와 환원에 대한 내용이 이제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우리가 좀 더 깊이 들어가면은 산화 환원이 어떻게 일어나느냐? 물론 용액 중에서 일어납니다. 많은 경우에
요 A와 B라는 물질이 용액 중에 이제 동시에 존재하면서 서로 이제 충돌하면은 이런 반응이 일어나게 되죠. 그렇지만은 이 전기화학이 정말로 유용하게 쓰여지는 것은 이 전극을 통해서 이 산화 환원이 일어날 수가 있다 이겁니다. 그죠? 여러분 저 전기 분해할 때 소금물 같은 데다가 이제 전극을 두 개를 꽂아놓고 전압을 걸죠. 그죠? 한쪽 플러스가 걸릴 것이고 다른 쪽은 마이너스가 걸리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전기학 반응이 이 전극을 통해서 일어날 수가 있어요. 그때 산화 전극과 환원 전극 우리가 이것을 정의를 해야 되는데 뭐 글자 그대로 산화 전극은 산화 반응이 일어나는 전극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환원 전극은 환원 반응이 일어나는 전극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이제 영어로 어떻게 표시하냐면은 산화 전극은 에노드입니다. 에노드. 환원 전극을 캐소드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이거에 이제 여러분들 에노드 캐소드라는 말을 쓰면은 전혀 혼돈이 없죠. 그죠? 에노드는 산화 반응이 일어나는 전극이고 우리말로는 산화 전극이다. 캐소드는 환원 반응이 일어나는 전극이고 우리말로는 환원 전극이다. 그런데 말이죠. 저 많은 책에서 여러분들 나눠준 그 머티리얼에 거기에 대해서 신음석 교수가 아주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랬어요. 과거에는 더 심했는데 이 산화전극, 환원전극 대신에 무슨 양극, 음극 또는 이제 공대 분들이 또 아직도 이런 말을 쓰고 있는 걸 제가 학교에 가면 가끔 듣습니다. 정극과 부극이다. 뭐 이런 표현을 이제 씁니다. 그죠? 헷갈려요. 양극하면 뭐가 됩니까? 양극. 일반적으로 양극을 산화전극이라는 의미로 많은 사람이 쓰고 있는데 양극하면 이게 플러스잖아요. 그죠? 근데 실제로 말이죠, 여러분들 이제 배터리 보면은 산화전극 에노드가 전압이 많았습니다. 마이너스. 캐소드가 플러스가 되고 그러니까 헷갈리는 거예요. 음극 캐소드를 음극이라고 표시해요. 근데 이것도 헷갈리는 겁니다. 그죠? 왜 음극이라고 표시하냐 제가 봤더니 이런 음극선 있죠. 캐소드 레이 튜브라고 해서 예전에 텔레비는 말이죠. 오늘날처럼 LCD나 또 뭡니까 OLED가 아니고 이 전자청을 쐈어요. 그래서 전자청이 나오는 그것을 캐소드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튜브를 캐소드 레이 튜브 이렇게 얘기해서 음극관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였기 때문에 아마 거기서 캐소드를 음극이라고 표시하는 것 같은데 이렇게 되면은 말이죠. 여러분 대단한 혼란이 있습니다. 양, 양 하면 뭐예요? 이건 플러스, 마이너스 뭐 그런 의미가 자동적으로 부여되기 때문에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다. 또는 정극과 부극 이렇게도 이제 공대에서 이거는 완전히 일본식 표현입니다. 일본 사람들은 정극, 부극 이런 용어를 쓰는데 여러분 이거는 절대로 쓰지 마십시오. 혼란을 초래하므로. 그래서 이제 가장 헷갈리지 않는 것은 그냥 에노드, 캐소드 이제 그런 표현을 쓰는 게 가장 정확합니다. 근데 이것을 우리가 굳이 우리말로 이제 번역을 이제 해서 쓰려고 하면은 산화전극, 환원전극이라는 그런 용어를 쓰는 게 정확합니다. 그죠? 여러분 이것 때문에요. 많은 사람들이 전기화학을 이게 사실은 알고 보면은 어렵지 않은 학문인데 되게 어렵다. 그죠? 이제 그렇게 이제 인식이 들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이제 대학교 때 제가 80년에 이제 대학교 들어갔는데 이게 이제 그때 일반화학에서 전기화학이 나오잖아요. 아주 엄청난 혼란이 있었습니다. 또 2학년 때 이제 전공 이제 화학과로 바꿔서 2학년 올라가서 이제 강의를 듣는데 물론 교수님이야 이제 정확히 설명하셨겠지만은 교과서가 아주 엉망인 겁니다. 아주 대단히 헷갈려요. 왜냐? 그 교과서를 쓴 사람조차도 여기에 대한 정확한 개념이 없이 교과서를 썼기 때문에 그런 혼란이 이제 빚어진 겁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IUPAC이라고 있습니다. 이제 좀 이따 설명하겠지만은 그 권고를 따르면은 전혀 문제가 없고 이제 여기서 일단은 여러분이요 에노드 캐소드라는 말을 쓰기 바랍니다. 그죠? 에노드 산화 반응이 일어난 전극, 산화 전극, 캐소드 환원 반응이 일어난 전극, 환원 전극. 그래서 여기에 아주 간단한 이 전기학 셀을 한번 보도록 합니다. 여기 이제 용액이 있어요. 그리고 용액 이제 왼쪽과 오른쪽이 있는데 이것이 여기 중간에 막으로 이렇게 분리됐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두 개 섞이는 것을 이제 방지하기 위해서. 그래서 요 반응이 그죠? A 플러스 B가 A 플러스 요 반응이 용액 중에서 일어나지 않고 전극을 통해서 일어나게 하려면은 두 개의 용액 이걸 사이를 이제 멤브레인으로 그죠? 그러니까 이온은 통과하지만은 그냥 물질 자체는 잘 통과하지 않는 이걸로 일단 차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다 전극을 집어넣어요. 하나, 두 개.
그럼 뭡니까? 이게 왼쪽을 우리가 산화전극이라고 치면은 어땠습니까? 산화가 일어나죠. 그죠? 전극에서. 그러니까 A가 A 플러스로 산화가 일어납니다. 그러면 전자가 어디로 갑니까? 여러분 전자는 용액 중에 단독으로 존재를 못합니다. 전자는 용액 중에 존재할 때는 반드시 이온으로만 존재하는데 이때는 전자가 어디로 이동하냐면은 여기 산화전극으로 이제 여기서 전자가 A에서부터 산화전극으로 이제 전달이 되죠. 그러면 전자는 외부 회로를 통해서 어디로 갑니까? 반대편에 있는 환원전극 캐소드로 이동해서 이때 전자가 B와 반응해서 B-가 됩니다. 그죠? 아주 간단한 거죠. 그죠? 이렇게 됩니다. 근데 그러면 어때요? 이게 쭉 이동하니까 A 여기 왼쪽과 오른쪽에 있는 이 전극이 서로 모르면 안 되겠죠. 여기서 이제 제가 말씀드리기를 이것은 막으로 멤브레인으로 차단되어 있어요. 여기다가 멤브레인이 아니고 아예 그냥 뭡니까 철판 같은 걸 깔았다고 해보세요. 그거는 전혀 통하지 않죠. 그러면은 이 반응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무언가가 여기서부터 양쪽에 서로 이동하는 게 있는데 이게 이온입니다. 이온. 그건 이제 좀 이따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테니까 그때 보도록 합니다. 어쨌든 이렇게 이런 반응이 그림이 있을 때 여기서는 왼쪽을 전극을 에노드, 오른쪽에 있는 전극을 캐소드다 이렇게 얘기하고 이런 반응에서 보세요. 이 전압 차이를 보면은 산화전극은 이게 환원전극에 비해서 전위가 낮습니다. 마이너스고 이것은 플러스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개의 전위차가 바로 요 셀프 텐셜, 그죠? 요 전지가 이제 발생하는 전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극과의 전자 전달 반응이 중요해요. 용액 중에서 일어나는 반응도 중요하지만은 대부분의 전기화학 반응은 전극을 꽂아놓고 즉 산화전극과 환원전극 꽂아놓고 그때 이제 어떤 반응이 일어나느냐 이제 그것이 매우 매우 중요합니다. 전극이 있어야지 응용성이 훨씬 커지죠. 여러분 배터리 보시면 알겠지만은 배터리가 어때요? 플러스 마이너스 그 두 극이 있잖아요. 그죠? 그때 이제 플러스가 뭐죠? 배터리의 경우에는 환원전극입니다. 캐소드. 마이너스 전극은 산화전극, 에노드가 되는 겁니다. 어쨌든 전극을 통한 이 전자 전달 반응이 굉장히 중요하며 이것이 무지무지 아주 유용하게 쓰일 수가 있다. 즉 에너지 변환 같은 거에 쓰일 수 있다. 또는 뭡니까? 어떤 센서, 전기화학 센서로도 이런 전극 반응을 우리가 잘 이해하면 충분히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이 그림을 좀 더 간단하게 여기 그린 겁니다. 즉 전자적인 관점에서만 여기 본 거예요. 산화전극이 있고 환원전극이 있다. 그래서 전자가 어때요? A라는 물질에서 쭉 산화전극을 통해서 이게 쭉 물론 이것은 용액이 아니고요. 외부 회로입니다. 그죠? 쭉 통해요. 그래서 환원전극으로 가서 이 전자가 어디로 갑니까? B로 가서 B-가 된다. 이렇게도 우리가 표현할 수 있죠. 즉 A는 전자를 잃어버리니까 A 플러스가 되는 거죠. 그죠? 이것은 전자 전달을 중심으로 한 그림이 되는 겁니다. 그죠? 용액 내에서는 어떻게 되느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온이 양쪽을 이동하게 해서 이온에 의해서 전체적으로 그죠? 전체적으로 이 전기 회로가 완성이 되는 겁니다. 그죠? 이렇게 이제 우리가 보통 이제 전자가 실제로 이동하니까 이렇게 전자 이동 그 경로를 이렇게 표시했어요. 근데 실제로는 뭡니까? 우리가 보통 보면은 전류를 재죠. 전류. 그죠? 전류는 뭐냐면은 전자의 흐름을 전류라고 그래요. 그런데 애석하게도 이제 과거에 이제 전류는 어디입니까? 전위가 높은 상태에서부터 그죠? 낮은 쪽으로 이렇게 흐른다고 사람들이 생각했어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뭐가 흐르냐면은 전자가 흐르는데 전자는 마이너스 추하율을 띠고 있기 때문에 전류 흐름과 완전히 정반대입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는 전류는 어떻게 흐르죠? 여기서 플러스 환원전극에서 외부 회로를 통해서 전류가 쭉 흘러서 어디로 갑니까? 산화전극으로 가서 다시 환원전극으로 전류가 돌아오게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전류의 흐름의 방향과 전자의 흐름의 방향은 완전히 반대다. 이제 여러분 그거만 하나 이제 기억해 두면 됩니다. 다른 건 별 어려움이 없어요. 자, 이것을 그러면 우리가 여기 전극 있잖아요. 전극에서 언제 전자가 이게 이동이 되느냐, 그죠? 언제 전자가 이렇게 또 전극으로 이동되고 또 전극으로부터 언제 전자가 용액 중에 있는 물질로 이동이 되느냐, 여러분 이 그림을 잘 이해해야 됩니다.
자, 보세요. 먼저 A번 한번 보십니다. A번과 B번을 한번 보시면요. 여기 이제 요게 전극입니다. 요게 전극이고 요 A번에는 요쪽에 저 왼쪽이 이제 용액입니다. 용액에 저 솔루션 A라고 한번 해보십시오. 여기는 뭡니까? A라는 물질이 이렇게 이제 존재한다. 그러죠? 근데 전자가 이동되기 위해서는 어때요, 여러분요? 에너지 레벨이 있어야 되죠? 즉, 에너지가 높은 상태에서 낮은 상태로 뭔가가 이동하죠? 여러분들 이제 간단하게 여러분 저 분광학을 이제 배웠을 겁니다. 그죠? 이제 빛을 쬐어주면 어때요? 쭉 에너지 레벨이 존재하는데 낮은 상태에서 높은 상태로 이제 빛 에너지를 받아서 전자가 이동하잖아요, 위로. 그럼 어때요? 그 전자는 불안정하죠. 왜냐면 에너지가 높으니까. 그래서 낮은 상태로 다시 이동하려는 경향이 있죠.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여기 보시면은 말이죠. 용액 중에 있는 그 성분 A가 있어요. A. 솔루션에 A가 물질이 있습니다. 이 물질은 여러분들 이게 분자라고 한번 가정해 보면은 분자 오비탈이 있을 것입니다. 그죠? 여기 MO라는 것은 몰레큘러 오비탈입니다. 그죠? 근데 여러분 분자 오비탈은 원자 오비탈을 이게 로부터 만들어지는데 개념은 똑같아요. 그죠? 분자 오비탈의 개수는 원자 오비탈의 개수의 합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낮은 상태에서 쭉 수많은 분자 오비탈이 있습니다. 계속 있어요, 위로. 근데 어때요? 이 전자가 낮은 상태에서부터 쭉 채워지게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맨 위에 채워진 상태, 그죠? 이거 이제 이게 occupied orbital입니다. 이걸 갖다가 맨 위를 이거를 HOMO라고 해요, 사실은 HOMO, HOMO, highly occupied molecular orbital. 근데 분자 오비탈 자체는 이것만 있는 것이 아니고 계속 위가 있어요, 위에. 그래서 위에는 이제 베이컨트 오비탈이 있죠, 그죠? 여기는 이제 채워지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여기다가 빛을 쬐주거나 그러면 전자가 위에 있는 베이컨트 오비탈로 이동을 할 수 있죠. 근데 어쨌든 여기 이제 용액 중에 성분 A가 있고 이렇게 오비탈이 이렇게 형성이 됐어요. 근데 여기 보면은 요 전자가 놓여 있는 occupied molecular orbital 분자 오비탈이 이 또 전극도 에너지 레벨이 있을 거 아닙니까? 전극에도 에너지 레벨이 있어요. 근데 뭐가 높아요? occupied orbital에 있는 요 에너지 레벨이 높죠. 그러니까 전자는 딱 접촉을 하고 있으니까 어떻습니까? 자연적으로 이쪽에서 이제 전극으로 전자가 이동을 하려는 경향이 있죠. 그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해서 이것이 이제 이게 봐요. 쭉 이제 외부 회로를 통해서 어디로 가죠? 환원 전극으로 가죠. 여기 캐소드입니다. 이게 거기에는 B가 있죠. 용액 중에 B가 있어요. 그래서 전자가 이동했어요. 근데 B로 이동을 하기 위해서는 어때요? 캐소드의 에너지 레벨, 즉 전자가 들어간 에너지 레벨이 B로 이제 이동하기 위해서는 occupied molecular orbital로는 이동을 못하죠. 왜냐하면 이미 이게 차 있기 때문에. 이미 차 있으면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동하기 위해서는 어떻습니까? 물질 B의 vacant molecular orbital이 요 캐소드의 전자가 들어있는 에너지 레벨보다 낮아야 돼요. 그래야지 여기서 이제 이동하는 거죠. 이건 자연스럽게 여러분 이해할 수 있겠죠, 그죠? 어쨌든 전자는 높은 에너지에서 낮은 쪽으로 모든 게 다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자연의 이제 이치가 이제 그런 것이죠. 높은 쪽에서 낮은 쪽으로 이동하려는 경향이 있다 이겁니다. 그죠? 근데 여기서 여러분 한 가지 아주 중요한 걸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데 뭐냐? 에너지 레벨 있죠. 여기 표시는 안 했지만은 요게 이제 수직을 우리가 이렇게 수선을 그으면은 그게 바로 에너지 레벨입니다. 위로 갈수록 에너지 레벨이 높고 밑으로 갈수록 에너지 레벨이 낮아요. 그죠? 그런데 이때 에너지 레벨은 뭐를 갖고 따지냐면은 이 어떤 에너지 레벨이냐면은 이 전자의 에너지 레벨이 되는 겁니다. 그죠? 여러분 전기화학은 전자를 다루는 학문이라는 거 여러분 항상 기억하십시오. 항상 전자가 기준이 되게 되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위로 갈수록 에너지 레벨이 높다는 것은 전자의 에너지 레벨이 높다는 거예요. 그런데 전자의 에너지 레벨은 뭘로 따집니까? 전압으로 따지죠. 볼트 또는 물리에서는 일렉트론 볼트라는 용어를 써요. 근데 볼트나 일렉트론 볼트나 사실은 어떻습니까? 개념은 똑같은 거예요.
전자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가 뭐냐? 일렉트론 볼트다. 또는 전기화학에서는 그냥 볼트라고 써도 상관이 없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러면은 이 전압으로 치면은 위로 갈수록 어때요, 여러분요? 전압이 플러스로 높아지는 것이 아니고 마이너스로 높아집니다. 여러분 그걸 반드시 기억하기 바랍니다. 왜냐? 전자는 음전하를 띄고 있기 때문에 이 전자의 에너지 레벨을 높이려면은 점점 전압이 마이너스로 가야 돼요. 마이너스. 그죠? 그리고 밑으로 갈수록 어떻습니까? 여러분, 요 밑으로 쭉 이제 내려갈수록 전압이 점점 플러스로 커지는 겁니다. 그죠? 여러분 그것을 반드시 기억하기 바랍니다. 아주 중요한 개념이에요. 그죠? 여기 수선은 에너지 레벨인데 전자 에너지 레벨 그리고 전압은 위로 올라갈수록 점점 마이너스고 밑으로 갈수록 점점 플러스다. 여러분 그것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자, 요 한번 C를 한번 보십시오. 그런데 이제 여기 보시면은 A, B 이렇게 전자가 이거는 자동적으로 이동을 하죠. 이렇게 그죠? 이걸 뭐라고 그랬죠? 갈바닉 셀이다. 그죠? 갈바닉 셀. 그죠? 갈바닉 셀은 자발적인 반응이라고 제가 바로 전 강의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은 가만 놔둬도 이런 조건만 만족시키면 전자가 자동적으로 이동해서 이렇게 A에서 B로 전자가 이동을 합니다. 반면에 요 C번 그림을 보시면 말이죠. 어때요? 자, A랑 비슷한데 문제가 있어요. 잘 보세요. 여기 이제 에노드를 보면은 말이죠. 어때요? occupied MO가 이 에너지 레벨, 전자가 들어있는 이 에너지 레벨이 전극의 에너지 레벨보다도 더 낮아요. 더 플러스에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여기서 위로 전자가 자동적으로 여기 전극으로 이동을 할까요? 못하죠. 그죠? 이렇게 못해요. 왜 못하느냐? 에너지 레벨이 여기에 높기 때문에 이거를 언덕을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느냐? 어떻게 하면 되죠? 어떻게 하면 되냐면은 이 전극의 에너지 레벨을 바꾸면 돼요. 그죠? 여기다가 이게 전기화학이 아주 이제 참 아름다운 점인데 전기화학에서는 전자의 에너지 레벨을 아주 간단하게 바꿉니다. 즉 여기 전극에다가 이제 가변 전압기를 연결해요. 그죠? 그래서 이 전압기의 전압을 조절합니다. 물론 이제 여기 레퍼런스 일렉트로드가 있어서 어떤 전극에 상대적으로 조절해야 되지만은 이게 무슨 얘기냐? 이런 상태에서는 A에서 전극으로 전자가 이동을 못하기 때문에 어때요? 전극의 에너지 레벨을 바꿉니다. 용액 중에 있는 이 물질 A의 에너지 레벨은요, 이것은 이미 딱 정해지는 겁니다. 이건 절대로 우리가 바꿀 수가 없어요. 이미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반면에 전극의 에너지 레벨은 외부에 전선을 연결해서 이게 전압기에 연결해서 바꿀 수가 있다. 즉 어떻게 합니까? 이쪽에서 여기로 옮겨가기 위해서는 요 전극의 에너지 레벨을 밑으로 쭉 옮깁니다. 즉 플러스로 계속 바꿔주면은 말이죠. 언젠가 예를 들어서 요 에너지 레벨이 점점 플러스로 낮아지겠죠. 그죠? 그러면 어때요? 만약에 이런 상태가 됐다고 치면은 이때는 여기 A라는 물질에서 이쪽으로 전극으로 전자가 이동할 수가 있습니다. 그죠? 이런 조건을 외부에서 인위적으로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죠? 이런 셀을 일렉트로리틱 셀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은 이거는 비자발적인 반응이죠. 원래 이렇게 안 되니까 자발적으로 외부에서 에너지의 전위를 낮춰주면은 일어난다 이겁니다. 또 D를 보세요. D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D 캐소드에서는 반응이 어떻게 됩니까? 이런 경우에는 자동적으로 일어났지만은 만약에 캐소드의 경우에 캐소드는 어떻습니까? 이게 전극에서 여기 용액 중으로 전자가 이동을 해야 되는데 이런 경우 이동을 못 하겠죠. 그죠? 왜냐하면 여기 캐소드의 전자 에너지 레벨이 여기 용액 중에 있는 B의 베이컨트 MO보다 더 낮아요. 더 플러스란 말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동을 못 하겠죠. 그죠? 그럼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돼요? 캐소드의 이 전압을 쭉 올리면 되겠죠. 올린다는 것은 뭡니까? 더 마이너스로 이동을 시킨다는 겁니다. 그래서 쭉 올려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보시면은 용액 중에 있는 물질의 에너지 레벨은 안 변합니다. 반면에 여기 전극의 에너지 레벨을 쭉 마이너스로 쭉 바꾸면은 언젠가 이런 상태가 되겠죠. 그죠? 그럼 어때요? 여기는 전자가
용액 중에 있는 저 B라는 물질의 그런 베이컨트 MO보다 높아지면 더 마이너스가 되면은 전자가 이동합니다. 그죠? 여러분 요 그림을 이제 잘 이해해야 됩니다. 그죠? 이게 무진장 중요한 그림이 되겠습니다. 그죠? 여기서 일단 멈추도록 하겠습니다.